그럼 제가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료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제가 예, 예. 쭉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예, 예, 검증을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예, 예. 첫째, 2,000명 정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 의대생 합쳐서 3만 명의 사직과 휴학에 대한 윤석열 이 정부의 아주 무리한 대응으로 올해 일반 의사 및 전문의 약 6,000명, 약 6,000명 배출 중단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미 출발하기 전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세계적 대형 병원들의 줄도산 위기, 특히 중증 환자 치료 및 의학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 다섯 번째, 응급실 파행. 여섯 번째, 수술 지연. 일곱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임상실험 국제 용역 중단으로 첨단 의학 발전에 차질이 빚어진다. 여덟 번째,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이공계 대학 재학생까지 수험생이 되어가지고 이공계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급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근보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태다. 그리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부족 사태로 안보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가 생산성이 위축된다. 13번째, 회피 가능 사망률 증가로 평균 수명이 오히려 감소될지도 모르겠다. 현재 한국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등인데, 그 다음에 14번째, 건강 불안의 확산으로 국민의 행복감이 떨어져서 체제 위기를 초래한다. 좋은 나라가 이거 거들나게 생겼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과 무조건 따라가는 영혼 없는 식민지형 관료와 게으른 언론이 작당해가지고 페이크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악마화하고 헌법을 짓밟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자유민주 세력화 되어가지고 이게 개혁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정권은 골수 지지 세력을 아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 반공 세력과 함께 보수의 3대 핵심 세력이던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자유를 간판으로 내세우지만 그의 본성이 좌파의 아바타든지.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금 결단의 중간에 몰려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예, 이제 잘 들었습니다. 뭐 대부분 종합적으로 다 망라가 돼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서 지금 뭐 보도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의료 대란이라고 보도도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료 대란을 넘어서 이 의료 파국으로 들어가면 왜 어떻게 하나. 이 의료 파국에는 건강보험 파국까지 파괴되는 거죠. 왜냐 이 공급이 파괴되면 수요도 또 파괴되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시간 문제지. 그랬을 때 국민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내년에 의사 안 나오고 전공의들 안 들어가고 의과대학에 시험 국시 안 보고 하면 뭐 내년 공중보건의가 안 되고 군의관 안 되고 뭐 지금 생각하는 건 뭐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죠. 이제 이거를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아마 많이 대부분 열거하셨지만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대란의 수준을 넘어서 파국으로 가는 건 어떤가. 이 걱정이 참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전 국민 40여 년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이것을 참여하면서 보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야, 이것이 지속 세대. 가능하지 않으면은, 지속가능. 이게 어떠겠냐. 이래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빨리 예. 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해법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데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있다.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그렇지, 보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그렇죠. 의료계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그런 자세로서 이거를 봐줘야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판을 떠줘야 된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진짜 오진이 했으면 오진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솔직하게 이렇다라는 부분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딱 들이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결단했고, 뭐 조계용 장관은 자기가 했다고 총대를 매지만 그건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은 2,000명이란 숫자에서 비롯된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파탄이 진행 중이니까 결국 오진했다. 2,000명이란 오진을 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물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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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네. 인정하면 답이 나오죠.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전에 양심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수치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양심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겁나는 이거.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현재 매듭 지은 자가 풀어줘야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2,000명 정원 백지환이야. 답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거기서 더 나가면 더 나갈수록 늪으로 더 나간다, 빠진다. 우리 참 이제 시골에서 논에 있는데, 늪이 있으면 빨리 빼면은 되는데, 거기서 계속 가다 보면은 더 빠져가지고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참 솔직한 바람입니다. 근데 2,000명 정원 백지화를 하면은 이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 규모는 당사자만 한다면은 한 5,000명, 수천 명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뒤에 그거 말고 시험 쳤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몇만 명 되는데 그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 스톱, 진행 중인 의료 대란, 의료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걸 여기서 스톱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실수한 부분은 실수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해결할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는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내 눈과 귀를 조금 의심을 했어요. 2,000명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내 경험을 한 40여 년간 의료 문제만 다루어봤던 사람으로서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확인하고 입학 정원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는데 나는 몇 번의 이 부분을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 그것도 맞습니다. 내 유심히 그것도 봐서 이게 그러면은 정부도 살고 그러니까 5월 말에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더라면은 그때 해결됐어요. 해결이 될 수 있는 몇 번의 계기를 그러니까 세 사람의 판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나도 놓쳤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대국적으로 봐서 이게 뭐 어디가 손해고 어디가 왜가 오자네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간사에 이건 문제가 있으면 그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만 그 문제에 최소화시키면서 최소화시키는. 해답을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만사에 정답.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예. 해답은 그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판단을 지금이라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다른 분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자 역할을 하시고 그걸 설계만 한 게 아니라 그게 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해가지고 12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빨리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또 실무적으로 주관하시고 나중에 또 건강관리공단 이사장까지 3년 동안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꼭 직접 키운 자녀가 지금 아파가지고 들누워 있는 걸 바라보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요. 예, 심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시죠?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7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역사 발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문명 건설인데 그 문명 건설이라는 게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제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의료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전 자부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고의 시스템은 그 대우를 해가지고 고치더라도 아끼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가야 되는 거지.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의사들, 이 시스템을 아주 저주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자연히 여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인턴 레지던트들은 다 젊은 분들 아닙니까? 2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 시대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익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그건 전 아니라고 아닙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양심과 자기들이 보틀 때는 이거는 정말 수용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허락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인지 관료든지 그걸 잘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이 나이가 든 층하고 또 다를 겁니다. 같은 의료계라도 위에 연배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사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을 만들 때는 시대의 흐름도 느껴야 됩니다.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를 왜 합니까? 그 시대에 정책 담당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실적인 정책이 성공하자면은 우선 정책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현실성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책을 제 경험으로서 얘기한다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이 그간 내가 저희들 살아오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관료든지 정책 일본 당국자 그다음에 이거에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는 분들이 참 이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걸 좀 천착해주면서 논의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하면은 반드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 정책할 때에는 그런 논의를 하죠. 그런데
예, 파업이 아니라 사직하고 휴학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랬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직하고 휴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고 이건 법법 행위가 아닌데 이걸 마치 파업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말하자면 단속하는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죠. 더 감정적으로 더 어렵게 됐죠. 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요. 아, 전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냥 머리가 좋습니다. 그게 다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득할 때 보면 또 합리적이면 또 또 설득당한다고. 설득됩니다. 설득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아량이 필요하죠.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뭐 가장 큰 비극은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2030 3만 명 아닙니까? 그죠? 가장 머리 좋은 2030 3만 명이 병원을 떠나고 대학을 떠나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 이 두뇌 유출이라고 할까요? 두뇌 걱정스럽습니다. 말살이 이거는 국가적 재앙 아닙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적 재앙. 이런 저도 인재를 제일 사실은 피부적으로 제일 가까이 당하는 문제가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또 나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의료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예. 아마 호객 행위도 할 겁니다. 나중에 볼 적에는 그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유수한 각국의 의료기관에서는요, 눈독을 들이면서 이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김이사 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대책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을 되찾고 그 진실에 따라서 정책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간 끌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 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결국 기본이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관여했던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신현학 당시 보사부 장관이라든지 아까 이 좋은 뜻에 동의를 해줬다는 의사 그리고 기업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국가 경제력에 비교해서는 무리한 거지만은 여기에 결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중대한 결단이죠.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당연하죠. 이 리더 그룹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거의 정책 관료, 수하의 관료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고 영혼 있게 좀 나가야 되지. 그냥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런 무리한 정책의 집행을 하고 있는 이 우리 보사부 공무원들 아마 후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예, 어쨌든 이 문제를 잘 정도에 의해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결국은 모든 것이 용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은 용기입니다.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에서도 용기입니다. 모든 부분의 마지막은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머리 좋고 하지만은 머리도 좋고 온순한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문제는 용기라는 거죠. 그렇죠. 용기. 영국의 그 유명한 재상에 했던 디스레일리가 한 이야기 중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를 해보니까 출세할수록 용기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일은 많은 일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마지막은 용기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마지막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온갖 걱정 용기를 낼 때는 온갖 걱정 안중근 의사가 그렇죠.
그럴 때는 마지막엔 용기죠. 그렇죠. 그 뭐 다 생각이 그렇죠.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마지막은 용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예. 행동해 주기를.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결론이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